자, 전당대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선 코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모두 다 오 드셨습니다. 법학과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들,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실대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물론 검찰에서는 어떤 내용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의 말을 빌리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1차, 2차 투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1, 2차 투표에서 마저 미처 투표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수석 대변인님, 뭐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과 발표가 임박했는데 전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전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당직자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투표는 끝났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는 모바일 투표로 47%가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그 유권자들이 ARS로 8%포인트가 더 높아져서 최종 55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제까지 모바일로 40%가 투표를 하셨고 네. 7%포인트 떨어졌죠.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다면은 ARS 투표로는 뭐 8%, 10%포인트 미만으로 이제 투표율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는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사를 받으신 이런 것이 크게 변수가 될 거 반영되긴 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끝나거든요. ARS가. 네. 국민 여론조사도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는데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결과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 2차 투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바일 투표 마감됐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CG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04%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2023년 지난해 전당대회 47.51%였고 올해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기준으로 40.47%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당대회 시작부터 전당대회 끝까지 사실 폭로전으로 계속 점철되는 그런 전당대회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17일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부탁했다는 한동훈 후보의 말을 이후로 완전 또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는데요. 당시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 큰 후폭풍을 몰아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일단 한동훈 후보가 사과는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부적절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인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자신들이 어떤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정말 몸싸움, 정말 지나친 욕설, 괴성, 고성, 정말 어떻게 이 체류탄도 터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국회가 이게 동물 국회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근데 어긴 것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정당해. 내가 하려는 행동이 정당하기 때문에 내 위법도 없어라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청탁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은 있죠. 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의원 후보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가 본인만 빼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만 해줄 수도 없어요. 공소 취소를 하면 저는 그 부분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야 의원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지금 33명 정도가 걸려 있는데 30명 넘게 걸려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지 않겠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저는 청원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나경원 의원 개인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빼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공소 자체를 좀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적절한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거의 이 전당대회 후미를 지금 장식하고 있거든요. 네. 이 청탁 부분이.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두고두고 약간은 화가 될 것 같다. 국민의힘에게. 이것은 BBK라든지 네.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당대회 때 나왔던 어떤 내부 폭로와 저는 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으로 짚지 않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이 부분뿐이 아니고 네.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경선 초반전에 제기했던 댓글팀 운영 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이제 그 야당에서 다 문제 삼겠죠. 그건 이제 조국 혁신단이 이미 문제를 삼고 네, 다 문제 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본인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본인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공소 취소 문제 이거 본인이 공격받고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댓글이 그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댓글 관련해서 본인이 다 풀고 해야 되는 걸 본인들 다 안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준석 그 대변인께서 이제 당직자니까는 지금 판세를 읽기 그러시죠. 근데 저는 이제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네. 저 분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네. 뭐냐 하면은 지금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 책임 당원들에게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를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지의식, 연대감 이런 걸 굉장히 좀 거기에 강하죠. 네. 강한데 이번에 막판에 터진 이 그 공소 취소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정말 야당까지 같이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왜 폭로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지 의식이 없다, 연대 의식이 없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변수가 지금 되지 않을까. 결선 투표까지. 네, 결선 투표로 가는 변수 정도는 지금 충분히 작동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 벌어진 그 폭로전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치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미 다 퍼져나갔다고 봅니다. 오히려 결선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고요. 결선 투표 간다 안 간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나 이제 우려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결선을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팽배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켜보시죠.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 가지 않을 수 있다. 가지 않고도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윤상현 후보는 약간 발언에 대해서 보류를 했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는 강하게 커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동훈 후보는 한번 지켜봐라. 본인이 될 것이다. 지금 어대한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죠? 만약 결선 투표가 발생을 하면은? 화요일이 전당대회거든요. 다음 네. 주 화요일이. 네.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수요일 하루 쉬고요. 네. 목요일 날 TV 토론회를 목요일 또 TV 토론회 합니까? 또 합니다. 네.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 모바일 투표하고요. 네. 토요일 날 ARS 투표하고요.
금토 그 이틀 동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론조사 또 진행됩니다. 네. 똑같이 모바일 ARS 여론조사에서 토요일까지 한 다음에 일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일요일 시사쇼 정치다를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